올해 초로 다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중간에 보시면 2023년도 비전 보드 내용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올해 제가 다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존에 제가 매장 운영하던 거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 부동산 관련돼서 기존에 운영하던 거 임차인 관리라든지 전월세 임대, 역전세 대비 여유자금 확보 등등 열심히 해보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이외의 추가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개발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네 번째로는 소규모 미니 그룹 강의를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잡았고, 다섯 번째는 가족, 해외여행, 여섯 번째는 몸, 마음, 건강, 운동, 그렇게 인간관계 등등해서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잡아봤고요. 1번, 2번, 왼쪽에 3번 같은 경우는 달성을 했거나 계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3가지는 앞으로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작성일이 PPT를 작성한 것이 제가 4월 2일입니다. 오후 2시였고요. 장소는 대구의 용학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자, 흔히들 생각하는 도서관 모습이 왼쪽에 아이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도서관의 그날의 모습은 제 앞에 열심히 이렇게 멀티탭을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 전기 제품을 꽂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요즘에 게임을 하는 이런 풍경도 제가 도서관에서 봤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날 봤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매번 실패하고 내년에 그대로 다시 세우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왜 똑같이 반복될까? 남들도 모두 계획을 세우니까 나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자, 새해가 되었으니까 나도 한번 끄적여 볼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 다이어트, 몸값 상승을 위해서 영어 공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 지출 통제, 투자 재테크. 자, 그럼 한번 해볼까? 하루, 자, 이틀, 일주일. 이거 한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겠어? 그냥 살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공감 일러스트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회사에 바라는 점 있나? 하하하. 상사분이 물어보니까 네, 이런 것 좀 안 물어보는 거죠. 어깨 손 내리시고요. 목표가 목표에서,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정확한 숫자, 기간이나 가격이나 무게, 정량적인 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한 달에 한 권을 나는 꼭 읽을 거야. 두 번째로, 올해 다이어트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라기보다는 8월달까지 5kg의 몸무게를 감량해보겠다. 세 번째로, 몸값 상승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스터디에 가입을 한다거나 1일 10개 단어를 외운다거나 등등. 자,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자, 물음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용도입니다.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투자, 수익형, 차익형 등등. 종목은요, 이런 여러가지 종목이 있겠죠. 매입 방법은 경매, 공매, 금매 등등등. 자, 매수 가격이 있습니다. 자, 보유한 현금 자산과 대출 가능 규모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감당 가능한 금리는 도대체 나는 얼마일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위치, 아파트, 연식, 평형대, 그리고 또 언제 사야 좋을까? 무엇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일까도 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 입주 물량, 미분양 상황 등등. 미래 예측 상황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미분양이라든지 거래량,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전세 매매 물량, 증감 추이 등등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규제, 완화. 이거 도대체 무엇인가?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 것인가? 세금은 또 어찌할 것인가? 취득세, 양도, 보유세 등등등. 정말 복잡하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니까 척추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가 3번 4번 척추. 이렇게 해야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다. 자, 쉬운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달성하고 성취감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예시로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보자. 나도 유튜버 찍고 싶어.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너 자신을 알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객관화. 네, 저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아는 건 저겠죠.
자, 저는 누굽니까?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표준어 쓰는 사람도 아니고, 사투리 쓰죠? 발음도 별로고, 목소리도 얼굴도 일단 왁구가 안 돼. 아유, 이건 아니고, 외형적인 것은 일단은 제가 큰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 아파트 분양권 투자 경험이 조금 있고, 원룸 다가구 건물도 운영 경험도 조금 있고, 자,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조금 해봤고, 임장 경험도 조금 있고, 자, 회사 다닐 때 전기 설비를 취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 운영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자, 기억이 더 잊혀지고 흐려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자, 누가 지금 적고 있는가?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자, 누가 지금 쓰고 있나? 누가 컴퓨터나 노트북에 정리를 하고 있을 것인가? 사실 저는 여기서 이미 게임의 승자 패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안 할 이유들이죠. 저는 직장인이라서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없고 못해요. 저는 주제가 없어서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격이 그런 거 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악플을 보면요, 저는 멘탈 관리가요, 저는 뭘 잘해서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점점점점. 자, 모든 일의 완성에는 첫 날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완벽한 거창한 그런 거 없습니다. 5분 영상 제작을 위해서 A4용지에 딱 그 기준으로 10줄만 한번 써보자. 블로그 글도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 남는 일 5줄만 한번 써보자. 운동. 자, 운동 같은 경우도 버스 정류장 한 코스만 고전에 내려서 한번 걸어가보자. 아파트 계단 또는 한두 층만이라도 우선 걸어보자. 밥은 어떻습니까? 한 숟가락? 요것만 한번 우리가 덜 먹어볼까? 치킨은 치느님 일주일에 2번 먹던 걸 한 번만 한번 줄여볼까? 영어 공부 어떻습니까? 하루에 단어 5개만 외워볼까? 책은 하루에 10페이지만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이게 어떤 책을 보니까 스몰 빅 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혁신적인 성공 습관, 스몰 빅 비법 3가지. 어떻습니까? 동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루틴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시간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작은 작은 성공, 여기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작은 성공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것이 계속 쌓이면서 추후에는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기 만들기, 루틴 만들기, 시간 만들기는 이 영상을 여기 보여주시는 내용을 참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든 지 딱 1시간 정도 지났는 이런 상황에서 제 앞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밥을 먹고 와서 다시 열심히 게임을, 이번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여학생은 아직도 카카오톡 중입니다. 진동도 계속 오고 막 짜증 나더라고요. 이게 진동도 무음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테이블에 드르륵 드르륵 진동 소리. 그때 제가 4월 초라고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서 그냥 벚꽃 구경이나 하지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게임 시청하고 카톡하고 있지? 그렇다. 일요일에 도서관에 온 건 대단하지만 모두 다 도서관에 있지만 모두 다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될 놈만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죠.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습관인 거죠. 자, 불필요한 준비 시간을 없애버려야 빨리 집중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저는 책을 펴놓습니다. 그날 그 전에 했던 그 다음 책이겠죠. 그 다음 분량. 그다음에 물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운 목표치 공부를 끝내야 도서관에서 나온다. 그전에는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무조건 집중한다. 이게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까 스몰빅 그런 비법이죠. 쌓여야지만 성과가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자, 1분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계획과 목표, 꿈을 수정하기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꿈이란 건 없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네. 퇴사라는 꿈을 퇴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획한 목표가 매번 실패로 끝난다면 아직은 세상이 아름답고 먹고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특히 20살 먹은 인간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깨닫고 변하는 사람만이 오직 변한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거창한 목표, 남들 보여주기식
완벽한 준비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쉽고 간단한 목표를 주기적으로 세우고 성취감, 동기부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속의 힘을 얻자.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글, 영상, 내가 생산해 나가는 사람만이 오로지 스스로의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다. 내 몸값을 올리고 영향력이 커지는 바로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좋던 싫던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생산자, 소득, 선택사항이죠. 은퇴 노후 걱정은 개나 줘버려라고 제가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직장인분들 중에서 은퇴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한 사람인가 투자, 생산자, 소득을 통해서 걱정만 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요 사진을 가져와 봤거든요. 예전 사진입니다. 예전 이거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영표, 예전에 둘 다 국가대표였죠. 이영표가 해설위원을 하면서 홍명보 예전에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쓴소리를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제가 올림피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가서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그때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이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월드컵이네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드컵은 좋은 경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이다고 일침을 했다라는 제가 이 내용을 그때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잠재력을 실력으로, 실력을 성적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공부법.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도 저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 말씀드렸죠. 아까 어떤 내가 계획한 목표가 있는데, 다 핑계는 핑계일 뿐이죠. 항상 성공하신 분들은 그것을 결과로 증명해낸다. 자, 증명을 하자. 더 이상 여러 가지 핑계는 될 필요 없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